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대한 크기로 만들 거예요. 먼저 원본을 살펴보죠. 포장지를 까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콜릿 바처럼 보여요. 안을 보죠. 자,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다음은 캐러멜과 땅콩층이고 마지막 층은 땅콩 버터를 곁들인 코코아 아이스크림이네요. 먹어볼게요. 예, 굉장한 조합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하죠. 공장에서는 종종 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냄비로 모아서 저울에서 적정한 양을 측정해요. (3.5kg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분유를 붓고 두 번째 대야에 3.5kg을 더 부어주세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색을 원본처럼 되도록 코코아도 좀 넣어줘요. 설탕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게를 재야 돼요. 설탕은 4.5kg이어야 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붓고 같은 양의 설탕을 측정해서 두 번째 대야에 부어주세요. 이제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요. 70ml요. 더 쉽게 섞으려면 먼저 물의 절반을 붓고 건조 분말과 물을 막대기로 섞어주세요. 차가운 코코아처럼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대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잘 섞였으면 남은 물을 부어주세요. 혼합물의 지방 함량을 높이려면 33%의 유지크림을 첨가해주세요. 이제 잔탄과 구화검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스크림을 위해 혼합물을 훨씬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각 분말 115g을 측정해서 섞어주고 껌을 믹서로 혼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어주세요. 이 분말은 뭉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섞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대야가 다 됐네요. 두 번째 대야로 넘어가요. 여기도 잔탄, 구화검을 첨가해요. (20분) 동안 섞어주니 걸쭉해졌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로 보낼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둬요. 셋째 날에는 땅콩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50kg요. 껍질이 벗겨진 땅콩이지만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줄 거예요. 가마솥에 거의 가득 붓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땅콩이 고르게 구워지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30분 정도 구우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부 콩은 심지어 그을렸어요. 첫 번째 양이 확실히 준비됐어요. 냄비에 부어주세요. 완료. 그리고 생땅콩으로 다시 가마솥을 채우고 볶아주세요. 자, 50kg을 모두 구웠어요. 아이스크림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콘칭기에 볶은 땅콩을 쏟아줘요. 돌맷돌이 점차적으로 땅콩을 갈고 방출된 기름으로 인해 가루가 젖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콘칭기가 땅콩을 2시간 정도 갈아주면 땅콩 버터가 완성. 달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시럽을 넣고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땅콩 버터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총 3번 돌렸네요.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아이스크림으로 가져가요. 하루 종일 겨우 살얼음 낀 걸 볼 수 있죠. 땅콩 버터를 절반씩 각 대야에 붓고 믹서로 아이스크림과 섞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기포도 함께 섞어줄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결 상태로 냅둬요. 그동안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요. 내벽에 기름을 붓고 즉시 발라주세요. 그럼 양피지가 벽에 잘 접착되고 주름이 거의 없어져요. 양피지를 잘 다듬어주세요. 벽을 올리고 양피지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벽 완성.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닥에 랩을 감싼 화판을 놓고 벽도 세우고 틀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요. 밀크 초콜릿의 첫 번째 양, 즉 10kg을 녹일 때예요. 초콜릿이 고르게 녹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한 시간 후면 완료. 스텐바트를 꺼내서 모든 초콜릿을 틀 바닥에 부어주세요. 스텐바트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꼭 긁어내주세요. 최소 1kg의 초콜릿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넓은 주걱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다음날 초콜릿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얼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줘야 기포가 더 풍성해져요.
다 됐어요. 양식이 아직 비어있고 가벼우니 냉동실로 미리 옮겨요. 아이스크림을 떠서 트레에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층을 고르게 펴고 냉동실 문을 닫아주세요. 캐러멜의 경우 미리 냄비에 우유 8리터를 붓고 스토브에 올려 약불로 가열해주세요. 이제 7.5kg의 옥수수 시럽을 큰 냄비에 짜내야 돼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설탕 30kg을 부어요. 사 리터의 물을 위에 붓고 모든 설탕이 젖도록 섞어주세요. 됐어요. 버너를 켜고 팬 뚜껑을 덮어 더 빨리 가열되게 해주세요. 캐러멜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온도계를 설치해주세요. 카라멜을 144도까지 끓여요. 이제 많은 버터가 필요해요. 까보죠. 이 덩어리는 5kg이에요. 우리는 4200g이 필요하므로 초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양을 큰 큐브로 잘라서 캐러멜에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캐러멜과 혼합해주세요. (8리터의) 뜨거운 우유를 붓고 캐러멜과 섞어주세요. 캐러멜이 완성됐어요. 다른 냄비에 반을 따라내고 볶은 땅콩을 모두 부어주세요. 캐러멜이 땅콩과 모두 섞이도록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다 됐어요. 냉동실로 가져가서 손으로 덩어리를 큰 틀로 옮겨주세요.
첫 번째 냄비가 다 비었네요. 두 번째 냄비를 가져와서 캐러멜과 견과류로 틀을 계속 채워주세요. 캐러멜을 잘 펴주세요. 모든 것을 밤새 완전히 얼려주세요. 다음날 틀을 꺼내주세요. 열어보죠. 더 이상 나무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틀을 다시 닫아주세요. 밀크 초콜릿을 푸드워머에 붓고 녹여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묽은 초콜릿이 필요하므로 기름 한 컵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제 원하는 초콜릿이 됐네요. 부어주세요. 먼저 나무벽을 제거한 후 생긴 공간을 채워주세요. 초콜릿을 더 녹여서 그냥 위에 부어주세요. 표면 전체에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틀을 열 시간.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완성.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바 중 가장 무거운 바 중 하나예요. 무게는 200kg에 달하고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잘라서 내부를 살펴보죠. 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킨더 부에노바를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까보죠. 똑같은 모양을 큰 크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먹어보자고요. 바깥쪽에는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너트버터가 있는 와퍼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는 크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틀이에요. 아빠가 이 거대한 파이프에서 우리를 위해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줄자를 사용해서 120cm를 측정하고 마커로 표시해요. 스크루 드라이버로 측면에 구멍을 뚫고 직소로 표시를 따라 잘라요. 이제 세로로 표시를 한 다음 정확히 두 부분으로 잘라주세요. 나무로 거치대를 만들어봐요. 이를 위해 큰 판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파이프의 외경을 판자에 표시하고 직소로 잘라주세요. 사포로 매끄럽게 해주세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요.
그들 사이에 넓은 보드를 놓고 나사로 조립해주세요. 나무에서 2개의 큰 반원도 자르고 3개의 작은 반원도 잘라냈지만 작은 반원의 너비가 2배 크네요. 파이프의 반쪽을 스탠드에 설치해요. 큰 반원에 접착제를 바르고 파이프 양쪽에 붙여주세요. 또한 나사로 고정해주고요. 나머지 작은 반원을 설치하면 틀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반원을 가져다가 랩으로 포장해주세요. 다 됐어요. 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벽에도 고루 발라주고 양피지를 붙여주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요. 견과류부터 시작하죠. 20kg이에요. 고기 분쇄기로 옮겨서 미세 노즐을 통해 갈아주세요. 이제 멜란저, 설탕, 코코아를 준비해요. 으깬 견과류 1kg을 담아요. 멜란저를 켜고 서서히 부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갈은 견과류가 건조해서 멜란저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털어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과 코코아 가루를 넣어요. 약 40분 후에 초콜릿 너트 페이스트가 완성이에요. 멜란저를 기울여서 모든 파스타를 냄비에 모아요. 우리는 10kg의 견과류를 페이스트로 만들 거예요. 다 됐네요. 와플 반죽을 만들어봐요. 48개의 계란을 미식 바트에 깨줘요. 설탕 3kg를 부어주세요. 향을 위해 바닐라 설탕, 버터를 가져와서 1.5kg을 잘라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 1kg도요. 냄비를 스토브에 올려요. 녹여주세요. 미식바트에 부어주세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3kg의 밀가루를 첨가하고 마지막으로 반죽해주세요. 다 됐네요. 숟가락으로 떠서 와플 기계로 옮겨요. 뚜껑을 닫고 3분 후에 뚜껑을 열어서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 너트 페이스트를 기름기가 많은 와플에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틀 내부에 붙여주세요. 우리는 컨베이어처럼 일했어요. 한 사람이 4개의 와플 기계로 와플을 굽는 동안 두 번째 사람은 틀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와플을 붙였어요. 크림으로 넘어갑시다. 팩에 든 달걀을 열고 대접에 부어주세요. 각 팩에는 20개의 달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10개가 있어요. 밀가루 3kg을 붓고 블렌더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모두 섞어주세요.
증점제를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대한 냄비로 크림을 요리할 거예요. 냉장고에서 많은 우유를 꺼내서 우유를 까서 냄비에 부어주세요. 전후에 놓고 뚜껑을 덮고 불을 켜주세요. 우유가 데워지면 설탕 120kg을 넣고 대형 블렌더로 섞어주세요. 계속 저으면서 증점제를 서서히 부어주세요. 버터 3kg도 녹여주세요. 크림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남은 으깬 견과류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크림을 섞어주세요. 이미 걸쭉해졌네요. 틀에 부어주세요. 남은 견과류 페이스트를 와플에 바르고 크림 위에 얹어요. 끝! 틀을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이틀 후에 완전히 꽁꽁 얼었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밀크 초콜릿을 까서 음식 보온기에 넣어요. 가열하도록 켜고 계속 저으면서 초콜릿을 녹여주세요. 액체가 됐어요. 그러나 바에 더 잘 바르려면 기름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훨씬 더 유동적이네요. 냉동실에서 틀을 꺼낼 때네요. 액체 초콜릿을 와퍼 위로 떠서 발라주세요. 전체 표면을 초콜릿으로 덮을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보온기에 초콜릿을 더 넣어요. 마분지 시트를 바 위에 놓고 랩으로 최대한 꽁꽁 감아주세요. 먼저 양식을 바닥으로 내리고 이미 랩으로 덮어놓은 거치대로 뒤집어 놓아요. 랩을 제거해주세요. 틀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양피지를 떼어내고 나무 반원 위에 랩을 제거해주세요. 나사를 풀고 반원들을 해체해줘요. 그리고 랩도 제거해주세요. 여분의 초콜릿 칩이 이미 녹았네요. 측정 컵으로 밀크 초콜릿을 떠서 바 위에 부어주세요.
한층 더 부어주고 초콜릿을 굳혀주세요. 이 얇은 다크 초콜릿 스트립만 따라하면 끝이에요. 스팀 냄비 그릇에 다크 초콜릿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녹여요. 액체 초콜릿을 페스트리 백에 붓고 바 위에 뿌려주세요. 끝! 우리의 거대한 킨더 부에노가 마침내 완성! 완벽하게 따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조각을 잘라보자고요. 내부가 오리지널 킨더 부에노와 매우 비슷해요. 먹어봐요. 맛도 꽤 비슷하네요. 이 거대한 초콜릿바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운송을 위해 랩으로 싸서 모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들이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거대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안녕.